세상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외모로 공격을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한테 했던 욕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다 이겨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제일 싫어해요. 내가 제일 한심하고 자기 혐오에 진짜 끝판왕을 달리는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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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4살 대학생 고시생 김지희입니다. 25살 대학생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시우입니다. 32살.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식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월요일부터 딱 암기를 해요. 아, 또 오늘 노 맛이야. 그럼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주변 맛집에 가서 후다닥 밥 먹고. 저는 그냥 학교에서 되게 내성적이고 흔히 말하는 왕따라고 하죠. 이제 항상 혼자 있거나 비슷한 애들이라서 이제 같이 모여 있고. 좀 반대로 원래도 밝은 성격이긴 한데 더 밝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뭐 반장 선거에 매년 나가고 뭐 학교 축제 MC에 자원해서 나가고. 맞아, 나 춤췄어. 맞아요. 뚱뚱해서 소심할 것 같은데 되게 활발하네. 되게 말 많고 ENFP의 상징이었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는 자학 개그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야, 네가 먹어봤자 나만큼 먹겠니? 네가 쪄봤자 나만큼 찌겠냐?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또 소심한 사람들은 친구랑 놀고 이런 걸 못하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또 푸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먹는 것을 먹었는데 특히 저는 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뭐 간식이라도 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스크림을 이제 몇십 개씩 이렇게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하루 막 2개씩, 3개씩 먹었단 말이에요. 마카롱 같은 거 있으면 하고 빵 같은 거 이렇게 과자에다가 초콜릿에다가 봉지가 약간 산이 쌓일 때까지 그냥 막 먹고, 특히 고등학교 가서 먹는 만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막 먹은 것 같아요. 먹고 나면은 완전 자괴감이 내가 또 이거를 못 참았구나. 또 먹어버렸구나. 어렸을 때 가졌던 별명들이 있다면 제일 흔한 거 있지 않나요? 돼지. 아니죠. 안경 끼고 사춘기면은 안여대? 안여대. 맞아. 여드름에다가 막 뚱뚱하고 안경 끼니까 안여대가 많았지. 들어봤지 않았어? 막 걷는데 막 지진 난다 막. 맞아요. 땅이 맞아요, 울린다. 맞아요. 진짜 조심해서 걷거든? 지진 난다. 막. 엘리베이터 탈 때 나만 타면 이게 흔들린다고. 맞아. 나만 타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베이터랑 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반 걸치고 다음 발 넣어. 약간 덜 흔들려. 진짜 조심해서. 봉사활동으로 급식지도 같은 걸 하면 막 이렇게 땀 나고 얼굴에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야, 쟤 육수 흐른다. 그 말 진짜 싫어. 너무해. 쟤 육수 흐른다. 나 이거 안 받을래. 그러고 나 이렇게 가버려. 먹지 마라. 이제 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에 땀이 이렇게 날 대부분은 나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난 여기 앉기가 싫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땀 나는 것조차 놀림거리가 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반에 좀 노는 남자애들이 막 들어와서는 야 행복! 이러면서 살 좀 빼라. 너는 그렇게 다니면 창피하지도 않냐? 나 같으면 나가 죽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고 나서 정적. 저도 그때는 14살이었으니까 책을 읽은 채로 그대로 막 엉엉 울고, 당시에 유행했던 그 쪽팔력 게임이라고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좀 공공적으로 창피한 행동을 하는 그 게임에 그 행복한테 가서 뚱뚱하다고 소리치게 걸린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사고처럼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이거 인터뷰하러 쓸 때도 살짝 울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쪽팔려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 때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뚱뚱하고 못생겼고 왕따인 애한테 와가지고 야! 누구 나랑 사귀자! 이러면서 그걸 당해봤었고, 반응은 안 하죠 그냥. 근데 속으로는 죽이는 상상도 하고, 더글로리 때 막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생각으로 복수 생각도 하고, 막 같은 옆자리 여자인가 남자애가 자꾸 책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코를 막는다든지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땀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소문 다 퍼져가지고 제 냄새 난다 돼지 냄새다. 근데 그 말 듣고 전 너무 충격받아서 맨날 씻는데도 다들 막 나랑 작대면 막 울고, 그래서 짝지 바꾸는 시간 제일 싫었어. 그 냄새 난다는 말 때문에.
애들이 위에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계단 위층 있잖아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에 뭔가 묻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치약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화장실 가서도 손 씻고 이런 냄새나는 부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휴지로 닦고. 약간 좀 반대인 게 저는 어렸을 때 씻는 걸 꺼려했어요. 옷을 벗어서 제가 제 몸을 인지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씻었는데 중학교 때 어떤 남자애가 옆에 짝지가 야, 너 진짜 진작에 냄새나. 다른 애들이 말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총대 메고 말하는 거다. 진짜 냄새나. 이러는 거. 씻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불을 끄고 샤워를 해요. 이제 지금도 샤워를 할 때는 저 혼자 있어도 제가 거울을 못 보고 등을 지고 샤워를 한다던가 낮에 조그만한 창문에 햇빛을 기대서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요. 거울 안 보고 샤워해요. 내 몸 보면 내가 봐도 흔히 말하는 혐오스럽다? 이런 감정이 너무 크니까 안 보게 돼. 맞아요. 저도 양치할 때 눈 감고 하고 샤워할 때 눈 감고 하고 일단 아니면 기미 찰 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래 다 내 탓이지. 뭐 그 아이들이 죽도록 싫지만 그래도 원인은 나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 다들 이제 옷 사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살 수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보통 가면 남의 옷만 봐줘요. 너 이거 이쁠 것 같다. 야 내가 입으면 마피아야. 내가 입으면 다리 한 짝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말. 그럼 애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거 가지고 반응이 좋아지니까 약간 기분이 묘한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많아지니까 되려 이런 매력이 없으면 친구를 사귈 수 없구나. 맞아요. 내가 이렇게 밝지 않고 맞아요. 막 재밌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랑 친구를 할 이유가 없구나. 첫사랑 썰을 제가 선생님 첫사랑 얘기했어요. 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PD님이랑 사전 인터뷰하고 나서 그 친구 꿈을 꿀 정도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원래는 되게 친구처럼 막 잘 지냈거든요. 또해서 떠들다 가지 혼나던 우리들 정말 그거였어요. 사랑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 친구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 친구만 보면 안 그래도 빨간 얼굴이 더 볼그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많은 조리돌림, 조롱, 전교에서 걔를 놀렸어요. 그 친구는 저만 갇혔으면 됐을 화장실을 같이 화장실에 갇혀서 1시간이나 있었고 제가 나중엔 사과했어요. 너 좋아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직도 미안해요. 전에만 듣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좋죠. 걔는 기회를 놓친 거죠. 나를 가질 기회를. 초에 누구를 짝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감히 내가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되나?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도 약간 죄인 것 같아요. 저는 연애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이돌 덕질을 굉장히 딥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우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있는 애들이나 아이돌 좋아하는 거지 아이돌 불쌍하다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콘서트 전에 다이어트 하는 거 알아요? 콘서트 다이어트. 뭔지 알아요. 뭐 아이돌 빠순이, 뭐 콩캉이. 쿵쾅이 너무 싫어. 진짜 콩캉이로서 속상하다고 그런 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한테거든요. 가족들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빅사이즈 옷을 많이 가는 곳을 갔었는데 옷을 맞는 게 없으니까 점원한테 저희 애가 뭐 이번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막 점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비하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성인 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볼까?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충격 먹을 것 같다. 조금 처음 보셨을 때 오 그러고 나중에 엄마한테 너는 애한테 뭘 먹였길래 애 신경을 왜 어떻게 안 써줬으면 제가 저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에 집착하게 되고 할아버지 저 그래도 공부 잘해요. 학교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도 다니고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 금방 해서 효도도 할 거예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뚱뚱하면 취직을 못할 거라고. 난 진짜 그래서 맞아. 대학교 졸업 전까지 제가 뚱뚱하면 취직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아시다시피 취직 잘만 하고 있죠? 돈 잘... 이 영상에 어떤 악플을 달릴 걸까요? 그래도 비만은 자기 의지. 맞아. 뭐 내가 빼봤는데 변명만 하고 있음. 다음 쿵쾅이들. 크크크 이런 말. 그리고 갑자기 이성적인 애가 나와요. 박사님이 나와요.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은 뭐가 맞음 이러면서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러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너가 건강해지려면 100 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상... 세상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외모로 공격을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한테 했던 욕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다 이겨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제일 싫어해요. 맞아. 내가 제일 한심하고 자기 혐오에 진짜 끝판왕을 달리는 거죠. 맞아. 햇반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아점으로 먹고 저녁으로 먹고 운동을 러닝을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흔히 말하는 기름 빼는 약이라고 하죠. 화장실 가면 그 빨간색 기름 둥둥 그쵸 뜨는 그쵸 거. 그쵸 그쵸. 학교는 급식을 주잖아요. 그럼 밥만 먹기? 아니면 밥 안 먹고 반찬만 먹기? 칼로리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사탕 조금. 전 27kg를 뺐다가 다시 20kg가 요요가 온 거예요. 제가 고시 준비를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몸무게를 쟀다니까요. 다시 요요가 온 걸 빼서 지금 한 3년째 유지 중이거든요. 어느 날은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아, 나 살쪄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 들었어요. CT를 찍었는데 심장과 폐 사이에 종양이 심장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암이면 급하게 이제 항암 치료를 빨리 해야 되니까 살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몸은 완전 틀렸고 내 몸은 오답 그 자체고 안 되는 몸을 평생 살라고? 일명 다이어트를 자기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관리도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지? 뭐 이것도 실패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도 컨트롤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우울증에 걸리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살이 쪘어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살이 찌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를 안 먹으면은 전 죽어요.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게을러서 살을 못 뺀 거다. 뭐 개인 사정이고 뭐고.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는 왜 나랑 친구야? 나는 맞아. 더 이상 밝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도 거스러 우울해하고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고 있고 나의 가치는 재밌음, 밝음, 맞아. 개그 이런 걸로. 고맙게도 그 친구는 이제 욕까지 섞어가면서 웃기지 말아라. 그랬을 거면 손절을 미리 했겠지. 상담 선생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살을 빼고 표준 체중이 되면은 제가 저를 싫어하지 않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지금 살 빼지 않고도 자기 혐오를 안 할 수도 있고 살을 빼고 나서도 자기 혐오를 계속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너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더 먼저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무채색의 옷을 입고 체형만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가 드는 거예요. 최대한 나를 사랑해보자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밝은 옷. 특히 이런 프릴 같은 거. 돼지가 프릴 같은 옷을 입으면은 저거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공주 같은 옷을 입는다. 돼지 공주다. 이런 말을 듣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목욕탕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프론트에 계신 분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옷이 너무 귀엽고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게 처음으로 제 옷에 대한 긍정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쾌감이었던 거예요. 뭐 안 좋은 말이지 못생겼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키가 작든 크든 애들은 다 예쁘다고 해줘요. 왜냐면 사실 그게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더 암담해요.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점심 급식을 1년 동안 거른 애가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굶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활이 전시되는 친구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네모 틀에 나를 딱 가두고 그것 때문에 또 살을 빼고 또 내가 싫고 밝게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이 쓸데없이 우울하게 살아간다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근데 또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밥 먹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걔가 안 먹는지 나는 너무 잘 아니까. 늘 딜레마죠. 얘를 밥을 먹여야 돼 말아야 돼. 그 딜레마를 지금도 겪고 있어요.
시리얼 영상을 보는 게 제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회의 한 명의 성인으로서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진 못할 망정 모르고 지나칠 문제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 보고요. 하나는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보거든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안심을 받거든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소중했던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너무 많이 했었고 근데 일단 여기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도 바뀌지 않고 욕하는 사람은 욕할 거고 우리도 지금 당장 몸이 막 바뀐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럼에도 힘을 얻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고 공감의 힘은 크죠. 맞아.